60대 이후 왜 어떤 사람은 웃으며 여유롭게 살고 어떤 사람은 외롭고 불안하게 살아갈까요? 그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자녀도 아닙니다. 바로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는 퇴직 이후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느끼며 하루하루를 흘려보냅니다.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이제야 진짜 나로서 살아보자며 인생 2막을 시작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앞으로가 더 두렵다. 기운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무기력함,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대로 방치하면 삶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행복한 노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7가지 태도만 마음에 새기시면 60대 이후의 인생은 훨씬 더 가볍고 깊고 빛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60대 이후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60대 이후 인생을 바꾸는 행복 태도 7가지. 1.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태도. 퇴직 후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한때는 회사에서 팀을 이끌고 가족을 책임지던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사례. 김 선생님 65세.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신 후 정년퇴직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휴식이 좋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울감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그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이들의 눈을 반짝이며 책을 읽어주는 그 순간, 김 선생님은 다시 느끼셨습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요. 우리 사회는 나이를 들수록 사람의 가치를 낮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착각에 빠지십니다.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문가 조언. 가치란 하는 일에 있지 않고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심리학자 나탈리 로저스. 노년기에는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이다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키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신적 건강의 핵심입니다. 실천 가능한 해결책. 1. 나의 경험이 필요한 곳 찾기. 지역 도서관, 복지관, 아동센터 등에서 본인의 지식이나 경험을 나눠보세요. 조용히 글을 쓰거나 강연 요청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옵니다. 2.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활동하기. 작은 가게에서 일하거나 주 1회만 참여하는 일도 좋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는 경험이 삶을 다시 밝힙니다. 3. 자서전 쓰기 혹은 인생 이야기 영상 남기기. 직접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이야기를 후세에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후손뿐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큰 치유가 됩니다. 꽃은 피었을 때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잎이 지고 열매가 맺히는 그 시간도 인생에서 가장 깊고 진한 가치가 깃든 시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2. 나는 나를 돌볼 책임이 있다는 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아픈 건 나이 탓이지 병원만 다니면 되는 거 아냐? 하지만 건강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의사도 자식도 배우자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오직 나만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죠. 실제 사례. 박 여사님은 60대 초반 당뇨와 고혈압으로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하셨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에게 의지했고 병원 약에만 기대셨죠. 하지만 몸은 점점 더 약해졌고 마음도 침체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지.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아. 그때부터 매일 30분씩 동네 한 바퀴 걷기, 식사일기 쓰기, 체중 체크를 꾸준히 하신 결과 2년 만에 약을 줄이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과 활기가 다시 찾아왔다는 겁니다. 노후 건강을 방치하면 의존과 무기력이 함께 찾아옵니다. 한번 누우면 일어나기가 더 어려워지죠. 우리는 늙어서 누워 지낼 것이 아니라 늙어도 걸으며 웃으며 스스로를 챙기며 살아야 합니다. 전문가 조언.
노인의 자기관리는 단순히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 자존감, 독립성을 나타냅니다. 건강심리학 박사 정유진. 자기 돌봄은 곧 자기 존중입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 1. 하루 30분 내 몸을 위한 시간 확보하기. 걷기, 스트레칭, 유튜브 홈트 영상 따라하기. 일상 속 움직임을 늘리기 청소, 계단 이용, 마트 걸어가기 등. 2. 나만의 건강 루틴 만들기. 기상 후 물 한 잔, 체중 체크, 스트레칭. 식사 일기나 건강 노트 작성. 3. 병원은 관리 도구, 주체는 나. 의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본인의 상태를 스스로 정리해보기. 유튜브나 책으로 질병 공부하기. 나를 돌보는 일은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 몸은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더 따뜻하게 정성껏 대해주세요. 그 태도가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꿉니다. 3. 고립이 아닌 연결을 선택하는 태도. 60대 이후 갑자기 외롭다는 감정이 밀려오신 적 있으신가요? 전화 올 사람도 약속도 줄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는 날, 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례. 송 선생님은 62세, 친구들과의 연락이 하나둘 끊기며 우울한 감정에 빠져 계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식이 선물한 스마트폰으로 줌이라는 화상 모임 앱을 배우셨고 매주 금요일마다 3명의 오래된 친구들과 온라인 커피 타임을 시작하셨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웃고 다시 꾸미고 다시 나다워지셨죠. 고립은 외로움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우울증, 치매, 심혈관 질환,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내가 연락 안 하면 아무도 연락 안 해라는 외로움, 사실은 우리가 먼저 끈을 놓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조언. 인간은 관계의 동물입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관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하버드 성인발달연구소.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되 연결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버리지 마세요. 실천 가능한 방법. 1. 연락은 기다리지 말고 먼저 하기. 일주일에 1명, 안부 문자 보내기. 연락처 정리하고 따뜻한 리스트 만들기. 2. 온라인 모임, 카톡방, 줌 모임 적극 활용하기. 시니어 온라인 수업, 동호회 등 검색. 기존 친구와의 고정 약속 만들기 매달 첫 수요일 점심. 3. 오프라인도 찾기 시작하기. 동네 산책 중 인사 나누기. 단골 가게 직원과 짧은 대화 시도하기. 교회, 사찰, 센터, 주민센터 프로그램 참여. 연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 눈을 마주한 인사 한 번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고립은 우연히 찾아오지만 연결은 선택입니다. 오늘 작은 연결을 하나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4. 나는 스스로 즐길 줄 안다는 태도.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즐길 줄 몰라서 외로운 겁니다. 누군가와 함께여야만 즐거운 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웃음 짓게 만드는 시간. 그건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능력입니다. 사례. 이 여사님 66세. 퇴직 후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고 자녀도 바빠서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스마트폰으로 수채화 그리기 영상을 보고 붓을 들기 시작했죠. 그 이후 아침에 눈 뜨면 그림 그릴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합니다. 혼자 있어도 전혀 심심하지 않다고요. 문제점 부각, 무기력과 외로움의 연결고리.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해야 즐겁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바쁘고 친구는 멀어지고 그 빈자리를 아무것도 없이 두면 그곳에 외로움과 무기력이 슬그머니 들어섭니다. 전문가 조언. 내면의 자극과 자율성. 나이 들어 가장 필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걸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힘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서미정. 외부 자극보다 더 강한 건 자신이 만들어낸 내면의 기쁨입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 1. 혼자여서 가능한 일을 찾아보세요. 도서관, 카페에서 혼자 책 읽기.
동네 산책하며 사진 찍기. 혼밥 맛집 리스트 만들어 다녀보기. 2. 혼자만의 리스트 작성하기. 내가 좋아하는 것 20가지 써보기. 유튜브, 책, 음악 등 나만의 취향 저장하기. 3. 일일 일기록 습관. 오늘 본 것, 느낀 것, 감사한 것 짧게 메모. 매일 한 장 그림, 한 줄 시 쓰기 도전. 즐거움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피워 올리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빛나는 사람은 어디서든 당당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5. 과거보다 오늘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 예전에는 말이야, 내가 정말 잘 나갔었지. 그땐 애들도 잘 따르고 회사에서도 인정받았는데. 이런 말 자주 하시진 않으시나요? 사례. 과거에 머물러 우울했던 이 선생님의 변화. 이 선생님은 늘 과거 이야기를 입에 달고 계셨습니다. 예전에는 해외 출장을 다니고 직책도 높았다고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현실의 하루가 무의미하게 느껴졌고 말수가 줄고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작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매일 저녁 오늘 내가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기 시작했죠. 날씨가 좋아서 좋았다. 아내가 따뜻한 국을 끓여줘서 고마웠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선생님은 점점 과거가 아닌 오늘 속에서 웃고 계셨습니다. 문제점 부각. 과거 집착의 위험. 과거는 추억이 될 수 있지만 그 안에 갇히면 오늘이 흐릿해집니다. 과거의 영광도 상처도 지나갔기에 의미 있는 겁니다. 오늘을 놓치면 내일도 결국 공허하게 다가옵니다. 전문가 조언. 지금 여기에 존재하기의 중요성. 노년기의 정신 건강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뇌과학자 다니엘 시겔. 과거는 기억 속에, 미래는 상상 속에 있지만 우리가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 1. 하루 일감사 일기 쓰기. 오늘 느낀 감사한 일, 좋았던 장면 3가지 적기. 별거 아닌 것을 기록해도 괜찮습니다. 2. 오늘에 집중하는 루틴 만들기. 산책할 때 주변 풍경 집중하기. 밥 먹을 때의 맛에 집중해보기 마음 챙김. 3. 과거 이야기는 기록으로 남기고 말은 오늘에 집중하기. 자서전, 사진첩 정리. 대화에서는 오늘 느낀 것, 본 것 이야기하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소중한 추억이지만 오늘은 살아있는 선물입니다. 지금 눈앞의 햇살과 바람을 느껴보세요.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6. 내 삶은 내가 선택한다는 태도. 지금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 혹은 타인의 시선을 따라 살고 있나요? 사례. 삶의 주도권을 되찾은 김 여사님의 이야기. 김 여사님 64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식사 준비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TV를 함께 보며 마음속으로는 늘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싶지? 그러다 어느 날 작은 다이어리를 펴고 하루 일정을 본인 뜻대로 짜기 시작하셨답니다. 오전엔 산책, 오후엔 도예 수업, 저녁엔 보고 싶던 영화 한 편. 그렇게 단 3개월 만에 여사님은 표정부터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이는 삶이었으니까요. 문제점 부각. 타인 중심의 삶. 많은 분들이 노후에도 자식이 이걸 좋아하니까, 남편이 싫어하니까, 주변에서 뭐라 할까봐라는 이유로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며 살아가십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결국 자존감을 깎아먹고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전문가 조언. 삶의 주도권 회복은 곧 존엄.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선택하는 힘입니다. 노년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센.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삶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자기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 후회만 남습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 1. 나만의 하루 루틴 만들기. 기상시간, 식사시간, 산책, 독서 등 오늘 하고 싶은 일을 매일 하나씩 적고 실천해보기. 2. 예스보다 노를 더 자주 말해보기. 하기 싫은 부탁엔 죄송하지만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존엄입니다. 3. 인생의 우선순위 다시 정리하기.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활동 3가지 써보기.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선택 목록 만들기. 인생은 내가 선택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깁니다. 이제 더는 남을 위해서만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을 지금부터 한 걸음씩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습니다. 7. 끝이 아닌 성장을 믿는 태도. 이제 와서 뭘 더해? 나이도 있는데 새로 시작하는 건 너무 늦었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례. 68세의 첫 전시회를 연 최 선생님의 이야기. 최 선생님은 68세가 되던 해 우연히 유튜브에서 수채화 배우기 영상을 보셨습니다. 젊었을 땐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지만 뭔가 끌리는 마음에 붓을 들었죠. 매일 한 장씩 그림을 그리며 하루가 기다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후 마을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날 최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야 비로소 나답게 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문제점 부각. 나는 이제 늙었다는 잘못된 믿음.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 배우는 건 어렵고 도전은 무모하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성장을 막는 진짜 장애물입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60대 이후에도 뇌는 배움에 반응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 조언. 성장하는 노년기의 힘. 배움은 젊은이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건 모든 사람의 권리이자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연료입니다. 교육심리학자 캐롤 드웩. 우리는 끝까지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끝까지 설렐 수 있습니다. 실천 가능한 방법. 1. 배워보고 싶었던 것 목록 작성. 악기, 수채화, 글쓰기, 외국어, 스마트폰 활용 등. 작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10분씩. 2. 지역 평생학습관, 유튜브 활용하기. 무료 강좌, 온라인 클래스, 줌 수업 등 활용. 배우는 과정 자체가 재미가 됩니다. 3. 배운 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남기기. 블로그, 영상, 사진, 전시, 소모임 발표 등. 완벽함보다 나의 기록이 더 소중합니다. 성장은 젊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든 지금이야말로 배움의 가치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이 가장 젊습니다. 오늘 당신의 다음 성장을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7가지 태도 어떻게 들으셨나요? 행복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잃기도 하지만 그만큼 삶을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는 눈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지금 이 순간을 내가 선택한 삶으로 채워가신다면 60대 이후의 시간은 분명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뒤돌아보며 후회하지도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내 마음을 살피고 내 삶의 방향을 내가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고 아직도 성장할 수 있으며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더 나은 삶을 함께 만들어갈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